시아버지가 제게 쌍욕을 퍼부었어요. 어제 시아버지께서 손주를 보고 싶다고 연락하셨어요. 남편에게 연락했더니 늦는다면서 저보고 다녀오라더군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반찬을 만들어 시댁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시아버지는 손주와 놀아주셨죠. 그리고 식사하는데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집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집값이 비싸서 언제 이사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 집을 이야기하면서 사돈이 죽으면 집을 상속받는데 집 걱정을 왜 하냐고 그냥 지금처럼 살다가 상속받아 거기 들어가 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 화나서 애를 데리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가볍게 얘기한 걸 가지고 유난을 떠냐고 그렇게 성격이 드세서 남편이 제대로 길을 펴겠냐고 웃으며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하셨어요. 농담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아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싸가지 없게 말대꾸 한다며 화를 내셨어요. 온갖 쌍욕을 제게 퍼붓길래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시아버지께 연락이 오고 문자도 오고 난리네요. 그 일 때문에 남편과 크게 다퉜습니다. 저보고 시아버지께 사과하라는데 죽어도 하기 싫습니다. 남편 말대로 제가 시아버지께 사과하는 게 맞을까요?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니가 욕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저희 시댁은 한 달에 한 번 가족 모임을 해요. 이번에도 가족 모임이 있어서 시댁에 가게 됐습니다. 한창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친정엄마가 쌍욕과 막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시댁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제가 그만하라고 했지만 친정엄마는 더 화를 냈습니다. 어제 용돈을 보내는 날이었는데 안 보냈다고 이 난리였어요. 대화를 듣던 시어머니께서 제 폰을 빼서 소리치셨어요. 이제 며느리는 우리 집안 사람이니 앞으로 이런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럼에도 친정엄마가 막말해서 시어머니도 같이 쏘아붙였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께서 화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친정엄마와 싸우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폰을 돌려주시면서 제 손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친정엄마 때문에 상처받은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그러니 앞으로 상처받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울어버렸어요. 제가 다 올 때까지 기다리신 시어머니께서 친정엄마와 인연을 끊는다고 해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전화 받지 말고 앞으로 딸처럼 엄마처럼 잘 지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시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앞으로 친정엄마와 인연을 끊고 시어머니와 잘 지내려고 합니다. 이러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남편이 저 몰래 소개팅을 했네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 중이에요. 며칠 전부터 남편 폰에 알람이 계속 떴어요. 자꾸 울려서 알람을 껐는데 폰에 비번이 걸려 있었어요. 밥 먹으면서 폰에 비밀번호 설정했냐고 물어봤죠.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후배가 자기 폰을 훔쳐보는 게 싫어서 잠갔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는 지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랑 헤어졌냐고 물으면서 엄청 머뭇거리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말하고 지인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진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지인의 아는 동생이 남자친구 생겼다고 자랑했고 남자가 제 남편과 닮아서 사진을 찍어왔대요. 그 사진에 어떤 여자와 제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숨이 턱 막히면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밤에 남편이 잠들었을 때 폰을 열어봤습니다. 메인 카톡 말고 다른 카톡을 받아놓고 거기서 그 여자와 대화를 했네요.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보고 싶다 등등 매달리는 글을 엄청 썼더라고요. 날짜를 보니 바람을 핀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걸 캡처하고 제게 보내는 동안에 눈물이 마구 쏟아졌어요. 6년을 사귀고 결혼한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이혼 준비를 했어요. 이혼하자고 종이를 내밀었는데 바람핀 걸 인정하더군요. 같이 있는 시간이 적어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소개팅으로 여자를 만났대요. 여자와 관계를 정리할 테니 용서해줄 수 없겠냐고. 남편이 매달리는데 마음이 미어질 것만 같았어요.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믿지도 못하겠어요. 같이 있다간 남편을 용서할 것 같아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아직도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집에 올 때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욕합니다. 저희는 맞벌이를 해서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십니다. 며칠 전에 서류를 두고 나와서 다시 집에 가게 됐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온갖 막말과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전화통화를 하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제 아들에게 귀찮아 죽겠다고 온갖 욕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겨우 5살이고 조용한 아이인데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안아들고 시어머니께 화를 냈어요. 어떻게 손주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고. 아이도 다 알아듣는다고 했더니 어차피 말만 알아듣고 뜻을 모를 텐데 그게 뭔 상관이냐고 하더군요. 그동안 저희 없을 때마다 이렇게 욕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서 왜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따졌습니다. 아들을 그따위로 낳아놓고 욕을 안 먹냐고 시어머니께서 소리치셨어요. 제 아들은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못마땅했나 봐요. 자지러지게 우는 아들을 다독이고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혼자 이 일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속상해 미치겠어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가 한 짓을 다 말하고 시댁과 연락을 끊고 아들을 보여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친정 부모님을 무시한 시어머니에게 복수했습니다. 3년 전에 친정 부모님이 사고가 나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허리와 목이 아파서 입원하셨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아파하셔서 병간호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병간호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애를 보라고 했는데 일 때문에 시댁에 맡겼나 봐요. 그날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해서 왜 남편이 애를 보냐고 따지셨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 사정을 말했고 퇴원할 때까지 애를 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은 간병인 쓸 돈도 없냐고, 친정이 가난해서 결혼할 때 반대했던 거라고, 당장 병간호 때려치우고 남편과 애한테 집중하라고 엄청 화를 내셨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말을 고스란히 전했더니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시어머니께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어깨 수술이라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병간호 해달라고 제게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아이 돌보느라 바빠서 못 간다고, 돈 많으시니 간병인 불러서 병간호 부탁하라고 전화 끊었습니다. 남편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시어머니가 했던 행동이 떠올라 미웠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전화해서 간병인 보냈네요. 이렇게 했더니 조금이나마 서운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친오빠가 저 몰래 결혼식을 올렸네요.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저희를 키우셨어요. 저에게 3살 많은 오빠가 있습니다. 학교 끝나면 오빠가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갔죠. 그날도 학교 중에 장난하다가 오빠가 교통사고 났어요. 대회에 나갈 정도로 축구를 잘했던 오빠는 축구를 못하게 되면서 성격도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많이 냉정해지고 방황하기 시작했죠. 오빠의 재활치료를 도우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어요. 취업해서 번 돈으로 오빠의 재활을 도왔고 오빠는 재활이 끝나자마자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그 후로 각자 생활하며 지냈습니다. 6개월 전에 아빠가 사는 집에 문제가 생겼고 제게 신세를 지고 싶다며 연락이 왔는데 방도 작고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거절했어요. 아빠도 알겠다고 말하고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지내던 중에 어제 우연히 오빠의 카톡을 봤어요. 오빠의 카톡 프로필에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에게 전화했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오빠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면서 집에 왔고 그때 아빠의 사정을 듣게 된 오빠가 집을 구해줬고 결혼식에 저를 초대하기 싫다고 했대요. 아까 전화했을 때 안 받았던 게 차단했던 거였네요. 정말 속상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차단될 정도로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요? 시아버지께서 자꾸 무례한 장난을 하세요. 결혼한 지 6년이 된 저는 매주 시댁에 갑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시댁에 갈 때마다 당황해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손을 올리세요. 진짜 때리지는 않고 때리는 신용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움찔하고 그 모습을 보고 멈추십니다.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할 때마다 제가 소리치면서 말려요. 그러면 시아버지는 장난한 거라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 표정이 정말 어두우세요. 제가 화를 몇 번 냈는데 저에게 때리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시아버지는 계속 저를 때리는 신용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더는 못 참겠다고 말했는데 시아버지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라네요. 한 달 전에 시댁에 갔는데 또 때리는 신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두면 계속 이러겠다 싶어서 저도 똑같이 해버렸습니다. 남편이 저랑 동갑이고 도련님은 어리거든요. 그래서 거실에 있는 두 사람에게 손을 올려 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앉아만 있지 말고 주방 가서 밥상 차리라고 소리도 질렀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어디 남편과 도련님한테 그렇게 행동하냐고 소리치시길래 시아버지가 재밌다고 하시길래 한번 해봤는데 재밌어서 계속 하려고요. 제 말에 시아버지가 얼굴을 붉히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녁도 안 먹고 거실로 나오지도 않으시길래 저희끼리 그냥 밥을 먹었네요. 오늘도 시아버지가 제게 말을 안 시키는데 잘한 거 맞겠죠? 저녁상을 차리다가 시어머니에게 뺨 맞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사를 준비하게 됐어요. 이틀 전부터 제사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허리도 못 펴고 음식 만들고 나르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밥상을 차리고 과일 깎으면 먹고 거실에서 쉬었어요. 너무 속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첫 제사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와서 음식 만들어 놓은 걸 식탁으로 옮겼어요. 저녁상이라 제가 옮기기엔 음식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주방으로 들어온 시어머니가 인상을 팍 쓰면서 평소에도 이렇게 남편을 시켜 먹냐? 너는 혼자 하는 게 뭐냐 등 저한테 잔소리를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듣다 보니 억울하고 화가 나서 시어머니께 따지듯 말했어요. 제가 제사상에 식사까지 혼자 다 준비하는데 남편에게 이거 하나 부탁한 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했더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버르장머리 없이 시어머니에게 말대꾸하고 소리를 질러대냐고 꼭 그렇게 못 베어먹은 티를 내냐고 화를 내셨어요.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대로 시댁을 나와 친정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런 것도 못 버틸 거면서 왜 결혼했냐는 답장이오더군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이혼하는 게 맞는 거겠죠? 출장 가기 전에 시어머니 생신을 챙겼네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 생신인데 하필이면 그때 출장이 잡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용돈만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생신은 혼자 보내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많이 외로워하시거든요. 혼자 생신을 보내면 외로워하실 것 같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신 전날에 장을 보고 생신날에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남편이 용돈을 보낸 상태라 안 오는 줄 알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번엔 마을 떠들썩하게 시어머니의 생신 잔치를 열었어요. 마을에 시어머니 생신을 알리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고 생신 잔치에 오신 분들께 작은 선물도 드렸습니다. 생신 잔치가 끝날 때까지 시어머니가 웃고 떠들며 행복해 하셨어요. 차에서 트로트 노래가 나오자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 시어머니와 마을 분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셨어요. 즐거워하시는 시어머니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남편에게 보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잔치를 열어드려야겠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집을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도망치게 됐고 집으로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친척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언니와 저를 두고 부모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도망치던 중에 부모님이 남동생을 낳았습니다. 동생이 생겼다는 말에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어요. 친척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몇 년 후에 보증 문제가 해결되면서 가족이 같이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빚이 몇 천만 원이나 있는 상태라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빠듯한 형편에도 부모님은 매달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답답해서 돌아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언니는 취업하고 돈을 버는 족족 부모님에게 다 주지만 부모님은 언니가 힘들게 벌어온 월급 대부분을 기부해요. 빚 갚기에도 빠듯한 상황에 한 달에 몇백만 원을 기부하고 그걸 언니는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부모님 때문에 빚도 못 갚고 계속 빈곤하게 사는 것 같고 나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여서 이제 모든 게 지긋지긋합니다.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제게 부모님이 알바하라고 계속 재촉하며 월급 받으면 돈을 얼마나 줄 거냐고 돈 얘기를 자꾸 꺼내요.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할 생각이지만 가족과 인연을 끊었다가 나중에 후회할까 걱정도 되고 가족과 인연을 끊지 않으면 제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자꾸만 망설여지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시누이의 진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누이가 졸업 선물로 가방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남편은 나이도 어린데 무슨 명품이냐고 거절했지만 성인이 된 기념으로 가방을 사주려고 백화점에 데려갔어요. 백화점에 가서 시누이와 가방을 고르는데 가방을 고르는 시누이의 말투와 태도가 딱딱해지더군요. 백화점을 돌아다니느라 피곤해서 그런가 넘어갔지만 직원에게 질문하는 시누이 말투가 퉁명스럽고 까칠했습니다. 꼬치꼬치 따져물고 비아냥거리고 비꼬듯 말하는 시누이를 보니 제가 알던 그 시누이가 맞나 당황스러웠어요. 직원이 정중하게 대할수록 시누이 행동이 더 까칠해졌고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데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참지 못하고 가방을 직원에게 돌려주고 그냥 나왔습니다. 백화점에서 나오면서 앞으로 어떤 것도 안 사주겠다고 말했는데 시누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투덜댔지만 갑질하는 시누이를 본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이르는 시누이를 뒤에서 보다가 백화점에서 시누이가 했던 행동을 전부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것처럼 아무 말도 없으셨고 남편은 시누이 용돈도 끊고 선물도 안 주겠다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나이 어린 시누이가 부족함 없이 살 길 바라서 용돈을 많이 줬는데 그게 시누이에게 독이 된 건 아닌지 생각이 많아지네요. 갑자기 시아버지가 돈을 달라고 하네요. 어제 시아버지가 저를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평소에 남편에게 연락하는데 이상해서 바로 시댁으로 갔죠. 집에 도착했는데 시아버지가 대뜸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남편과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표정이 확 굳으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신경 쓰지 말라네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편이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그 정도로 화내는 걸 처음 봐서 놀랐습니다. 물을 마신 남편이 해준 말이 진짜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가서 돈 얘기를 따졌더니 시아버지가 그 정도는 그냥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돈이 필요한데 꼭 이유를 설명해줘야 주는 거냐고 화를 내셨대요. 그러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시아버지가 사고를 쳐서 집을 담보로 잡혔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 제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였어요. 남편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중이고 시아버지는 계속 전화를 하고 있어서 난감하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비 시어머니가 절 투명인간 취급하네요. 6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상견례 전에 예비 시어머니를 먼저 만나기로 했어요. 예쁜 꽃다발과 선물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같이 왔고 제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그런데 꽃만 받고 인사를 받지 않더라고요. 제가 당황했더니 남자친구가 인사를 받으며 넘어갔습니다. 식사할 때도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대화하지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말할 때 늘 남자친구만 보고 있어서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게 왠지 무안해지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걸면 대답을 피하거나 단답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기분이 안 좋아져서 말을 안 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눈치 없이 웃으며 밥을 먹더라고요. 연애할 때부터 시시때때로 예비 시어머니 연락 받고 갔는데 이렇게 대놓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결혼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눈에 보여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끼는 사람이지만 저런 예비 시어머니를 견뎌낼 자신이 없네요. 남자친구는 계속 붙잡는데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걸까요? 자꾸 뭔가를 잃어버리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납니다. 평소에 남편은 뭔가를 깜빡하거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챙겨주고 메모도 해주고 밖에 나가 있을 때는 문자를 보내줄 정도예요. 지갑이나 폰을 잃어버리는 건 그냥 일상이었죠. 그러다 이벤트에 당첨돼서 해외여행을 가게 됐는데 여행 당일에도 남편은 차키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죠. 시간이 다 되어 공항에 도착해 간신히 비행기 탑승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호텔에 가서 캐리어를 놓고 나왔는데 남편이 현금을 챙겼다고 말하길래 저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자기가 챙기겠다고 우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설득해도 남편이 고집을 부려서 여권과 폰을 빼앗듯이 제 가방에 챙겼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지 남편이 투덜댔지만 돈을 잃어버리진 않을지 여행 내내 신경 쓰였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지갑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짜증이 치밀어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대체 왜 그러냐고요? 자기가 일부러 그랬냐고 남편이 되레 화를 내더니 남편 혼자 호텔로 가버리고 저 혼자 식당에 남았어요. 여행 내내 냉전 상태로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고 현재 남편과 말도 섞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을 보고 있으면 그때 일이 자꾸 생각나서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갖자고 말하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 일로 본인이 상처를 받았으니 사과하라고 말하네요. 제가 남편에게 사과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